1번 분들 어서 오세요. 화면에 놓인 4가지 원석 중에서 가장 깊고 투명한 붉은 빛을 품은 가넷을 고르셨어요. 손끝에 닿는 순간 매끄럽고 차가운 질감이 느껴지셨겠지만 사실 이 원석의 안쪽에는 그 어떤 돌보다도 뜨거운 불씨가 숨어 있거든요. 여러분의 지금 마음 상태가 딱 이 가넷과 맞닿아 있어요.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고 일상을 묵묵히 살아내고 계신 것처럼 보이지만 가슴 한구석에는 아직 다 타지 못한 사랑의 열망이나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는 변화의 불씨를 단단하게 품고 계신 분들이 참 많으실 겁니다. 누구에게도 쉽게 들키고 싶지 않은 헌신적인 마음 혹은 한 사람을 향해 아주 오랫동안 묵혀둔 감정의 덩어리가 이 붉은 원석에 고스란히 투영되어 나타나네요. 지금부터 카드를 한 장씩 펼쳐보면서 그 숨겨진 감정의 타래를 하나하나 풀어보겠습니다. 제 손끝으로 첫 번째 카드를 가만히 스치는데 벌써부터 아주 맑고 앳된 기운이 확 밀려와요. 이 첫 자리에 인연을 맺어주는 동자 카드가 아주 또렷하게 앉아 계시거든요. 이 카드는 그냥 스쳐 지나가는 가벼운 바람 같은 만남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사람과 사람 사이를 보이지 않는 붉은 실로 단단하게 엮어내는 아주 근본적이고 순수한 인연의 시작을 의미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6월에는 뭔가 인위적으로 억지로 만들어내려고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내 공간 안으로 훅 들어오는 기운이 있어요. 솔로이신 분들이라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엉뚱한 타이밍에 누군가와 결이 닿는 순간을 맞이하실 수 있겠네요. 길을 걷다가 우연히 마주친 시선일 수도 있고 일터나 모임에서 평소에는 아무 생각 없이 지나쳤던 사람인데 갑자기 그 사람의 특정 행동이나 말투가 내 마음에 콕 박혀버리는 순간이 올 수 있다는 뜻이에요. 동자가 붉은 실을 쥐고 통통 튀면서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이끌림은 굉장히 맑고 직관적입니다. 이 사람 뭐지? 하는 순간 이미 마음의 올이 하나 풀려서 상대방 쪽으로 흘러가기 시작하는 거죠. 만약 지금 썸을 타고 계시거나 마음속에 품고 있는 상대가 있다면 6월에는 두 사람 사이의 텐션이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됩니다. 그동안은 서로 눈치만 보고 속마음은 숨긴 채 겉도는 대화만 나눴다면 이제는 그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고 솔직한 감정이 툭 튀어나오는 사건이 생겨요. 계산하지 않는 마음, 재지 않는 마음이 이 관계의 핵심 열쇠가 되거든요. 내가 이 말을 하면 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복잡한 머릿속의 실타래를 던져버리고 그냥 내 마음이 가는 대로 끌리는 대로 직진하게 만드는 아주 강렬한 인연의 동력이 6월 초입부터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꺼풀 더 벗겨서 지난 시간의 흐름을 짚어봐야 진짜 답이 나옵니다. 두 번째 자리로 시선을 옮겨보니 아주 크고 단단하게 엉켜있는 매듭 카드가 자리를 잡고 있네요. 여러분, 그동안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하셨나요? 이 매듭이라는 건 하루아침에 묶이는 게 아니거든요. 시간이 지나면서 오해가 쌓이고 서운함이 겹치고 말하지 못하고 삼켜버린 감정들이 켜켜이 엉겨붙어서 만들어진 묵직한 응어리입니다. 지난 몇 달 혹은 길게는 작년부터 여러분의 연하은 한가운데에는 이렇게 도무지 풀리지 않는 답답한 매듭이 떡하니 버티고 있었던 걸로 보여요. 헤어진 연인을 잊지 못해서 마음의 한 자락을 꽉 묶어두고 계셨던 분들도 있을 것이고 만나고 있는 사람이 있지만 도저히 해결되지 않는 근본적인 문제 때문에 가슴을 치면서 답답해 하셨던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 엉킨 매듭을 억지로 풀려고 손톱이 깨지도록 잡아당겨 보기도 하셨을 거예요. 내가 먼저 다가가서 대화로 풀어보려고 시도도 해보고 꾹 참고 기다려도 봤지만 상대방은 오히려 한 발짝 뒤로 물러나거나 벽을 치는 것 같아서 상처받으신 적 있으시죠? 매듭은 양쪽에서 팽팽하게 당기면 오히려 더 꽉 조여드는 법이잖아요. 여러분이 이 관계를 지키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혹은 이 지독한 솔로의 시기를 벗어나려고 조급해하면 할수록 상황은 더 단단하게 꼬여만 갔던 지난날의 고단한 흐름이 이 카드 한 장에 전부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깊게 숨을 한번 들이마셔 보세요. 이 다음 자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 현재의 상황을 보여주는 세 번째 자리에 맑고 날카로운 소리를 내는 방울 카드가 떨어졌어요. 이건 완전한 국면의 전환을 의미하는 알림입니다. 꽉 막혀있던 공간에 갑자기 창문이 열리면서
시원한 바람이 확 밀려 들어오고 정적을 깨는 방울 소리가 딸랑 하고 울려 퍼지는 형국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그동안 요지부동이었던 상황, 꽉 묶여서 꼼짝도 안 하던 그 매듭의 한가운데를 관통하는 강력한 진동이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내면에서부터 이제는 더 이상 이렇게 끌려다니지 않겠어 라는 각성이 일어날 수도 있고, 반대로 상대방 쪽에서 갑작스럽게 태도를 바꿔서 예상치 못한 타이밍에 연락을 해오거나 신호를 보내올 수 있는 아주 역동적인 현재의 에너지가 잡히고 있어요. 방울은 잠들어 있던 영혼을 깨우는 도구거든요. 혼자만의 외로운 동굴 속에 갇혀서 연애세포가 다 죽어버렸다고 생각했던 솔로분들에게는 심장을 쿵 하고 내려앉게 만드는 강렬한 자극이 들어옵니다. 무감각해졌던 일상에 갑자기 긴장감이 돌고 휴대폰 화면이 켜질 때마다 두근거리는 설렘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6월의 방울 소리는 아주 명확하고 직관적입니다. 헷갈리게 하는 신호가 아니에요. 누군가 나에게 호감을 갖고 다가온다면 그 사람의 눈빛이나 행동에서 아주 선명한 종소리를 듣게 되실 겁니다. 이 사람이구나. 지금 나에게 마음을 열고 있구나. 이런 찌릿한 직감이 머리를 스치고 지나가는 순간을 반드시 맞이하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 전반부 흐름의 마지막 숨겨진 원인 자리를 들여다보겠습니다. 왜 그토록 단단한 매듭을 지나 이제야 방울 소리가 울리며 새 인연의 문이 열리고 있는 걸까요? 네 번째 자리에는 아주 고급스럽고 윤기가 흐르는 비단 카드가 깔려 있습니다. 여러분은 본인 스스로가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는 사람인지 잠시 잊고 계셨던 것 같아요. 비단은 하루아침에 뚝딱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누에가 실을 뽑아내고 그 얇디얇은 실을 수만 번 교차시켜서 배틀에서 정성껏 짜내야만 비로소 얻을 수 있는 최고급의 옷감입니다. 이 카드가 숨겨진 원인 자리에 나왔다는 건 여러분이 맺게 될 6월의 인연, 혹은 여러분이 지금 마음속에 품고 있는 그 관계의 본질이 결코 가볍거나 흔한 싸구려 천조각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동안 인연이 잘 풀리지 않고 엉켜 있었던 이유는 그저 타이밍이 안 맞아서가 아니었어요. 여러분이라는 귀한 비단에 걸맞은 진짜 인연을 선별하고 가려내는 정화의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싸구려 나일론 실로는 비단을 짤 수 없잖아요. 나와 결이 맞지 않는 사람, 나를 소중하게 대하지 않는 사람들과의 억지스러운 인연을 하늘에서 먼저 차단하고 막아주고 계셨던 겁니다. 지난 시간 동안 겪었던 외로움과 매듭의 고통은 결국 이 귀한 비단을 완성하기 위해 실을 고르고 벼려내는 담금질의 시간이었던 거예요. 6월에는 드디어 나와 똑같이 귀한 마음을 가진 사람, 나의 가치를 알아보고 조심스럽게 다뤄줄 수 있는 인연의 실이 여러분의 삶 속으로 편입되어 들어옵니다. 상대방은 여러분을 가볍게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비단을 만지듯 조심스럽고 소중하게, 그리고 아주 깊은 눈빛으로 여러분의 내면을 들여다보려고 할 겁니다. 혹시라도 과거의 상처 때문에 나는 사랑받기 어려운 사람인가 하고 자책하셨던 분이 계시다면 그 마음 이제 전부 내려놓으세요.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가장 아끼고 싶은 비단 같은 존재이며 6월의 연하우는 바로 그 빛나는 가치를 스스로 깨닫고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폭발적으로 풀려나가기 시작할 테니까요. 여러분은 본인 스스로가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는 사람인지 잠시 잊고 계셨던 것 같아요. 비단은 하루아침에 뚝딱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누에가 실을 뽑아내고 그 얇디-얇은 실을 수만 번 교차시켜서 배틀에서 정성껏 짜내야만 비로소 얻을 수 있는 최고급의 옷감입니다. 이 카드가 숨겨진 원인 자리에 나왔다는 건 여러분이 맺게 될 6월의 인연, 혹은 여러분이 지금 마음속에 품고 있는 그 관계의 본질이 결코 가볍거나 흔한 싸구려 천조각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동안 인연이 잘 풀리지 않고 엉켜 있었던 이유는 그저 타이밍이 안 맞아서가 아니었어요. 여러분이라는 귀한 비단에 걸맞은 진짜 인연을 선별하고 가려내는 정화의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싸구려 나일론 실로는 비단을 짤 수 없잖아요. 나와 결이 맞지 않는 사람, 나를 소중하게 대하지 않는 사람들과의 억지스러운 인연을 하늘에서 먼저 차단하고 막아주고 계셨던 겁니다.
지난 시간 동안 겪었던 외로움과 매듭의 고통은 결국 이 귀한 비단을 완성하기 위해 실을 고르고 벼려내는 담금질의 시간이었던 거예요. 6월에는 드디어 나와 똑같이 귀한 마음을 가진 사람, 나의 가치를 알아보고 조심스럽게 다뤄줄 수 있는 인연의 실이 여러분의 삶 속으로 편입되어 들어옵니다. 상대방은 여러분을 가볍게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비단을 만지듯 조심스럽고 소중하게, 그리고 아주 깊은 눈빛으로 여러분의 내면을 들여다보려고 할 겁니다. 혹시라도 과거의 상처 때문에 나는 사랑받기 어려운 사람인가 하고 자책하셨던 분이 계시다면 그 마음 이제 전부 내려놓으세요.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가장 아끼고 싶은 비단 같은 존재이며 6월의 연애운은 바로 그 빛나는 가치를 스스로 깨닫고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폭발적으로 풀려나가기 시작할 테니까요. 자, 그렇다면 이 엉킨 매듭을 풀고 방울소리를 따라 다가오는 비단 같은 인연을 맞이하기 위해 여러분은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할까요? 후반부의 첫 시작이자 행동 지침을 알려주는 5번째 자리에는 부채 카드가 시원하게 펼쳐져 있습니다. 이 부채는 그저 더위를 식히는 용도가 아닙니다. 막혀있던 기운을 흩어버리고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키는 아주 강력한 도구예요. 여러분, 6월에는 답답한 상황을 혼자 껴안고 끙끙 앓지 마세요. 내 마음을 억누르고 있던 감정의 찌꺼기들을 시원하게 날려보내야 할 타이밍입니다. 상대방의 연락만 오매불망 기다리고 있었다면 이제는 내가 먼저 부채를 쫙 펴서 바람을 일으켜보세요. 가벼운 안부 인사도 좋고 커피 한잔 하자는 제안도 좋습니다. 무겁고 심각한 대화보다는 기분을 환기시킬 수 있는 산뜻한 주제로 다가가는 것이 핵심이에요. 솔로이신 분들이라면 평소 가지 않던 장소나 새로운 모임에 나가는 것 자체가 부채질을 하는 행위가 됩니다. 내 안에 고여있던 정체된 공기를 깨뜨리고 낯선 바람결에 몸을 맡겨보세요. 내가 움직이는 만큼, 내가 일으키는 바람의 크기만큼 새로운 인연의 기운이 나를 향해 불어올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절대로 무시해서는 안 될 외부 변수가 하나 있어요. 6번째 자리에 놓인 풍경, 즉 바람종 카드가 그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처마 끝에 매달린 바람종은 아주 미세한 바람의 움직임에도 예민하게 반응해서 맑은 소리를 내잖아요. 6월에는 주변의 작은 신호, 스쳐 지나가는 인연 하나하나에도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을 통해 소개팅 제안이 들어올 수도 있고, 무심코 참석한 자리에서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내 마음의 작은 파장을 일으킬 수도 있어요. 이 바람종은 기회는 아주 사소한 순간에 찾아온다 고 알려주는 신호입니다. 너무 거창하고 완벽한 만남만 기대하지 마시고 일상 속에서 작게 흔들리는 마음의 소리에 집중해 보세요. 그 작은 떨림이 결국 운명적인 만남으로 이어지는 시작점이 될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행동하고 신호에 귀 기울였을 때 여러분이 맞이하게 될 최종적인 결실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7번째 자리에 펼쳐진 오색 실타래 카드가 아주 명확한 답을 주고 있네요. 복잡하게 엉켜있던 검고 어두운 매듭이 풀리고 이제는 다채로운 빛깔의 오색 실타래가 곱게 정리되어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두 사람의 인연이 서로 다른 색깔을 가지고 있지만 조화롭게 하나로 얽혀 들어가는 과정을 상징해요. 나와 상대방이 각자의 개성과 다름을 인정하면서도 서로의 삶에 아름다운 무늬를 수놓는 건강하고 성숙한 관계로 발전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단순히 뜨겁게 타오르고 금방 식어버리는 감정이 아니에요. 이 오색 실타래는 운명의 끈을 의미하기도 하거든요. 서로의 삶에 단단하게 연결되어 쉽게 끊어지지 않는 아주 끈끈하고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의 아픔과 눈물이 이 오색실을 더욱 선명하고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밑거름이 되었던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모든 여정을 지켜보고 계신 수호신령님의 따뜻한 메시지를 들어볼게요. 8번째 자리에 선녀 카드가 사뿐히 내려앉았습니다. 선녀님은 예술과 매력, 그리고 아름다운 인연을 주관하시는 분이시죠. 선녀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공수는 이렇습니다. 스스로의 아름다움을 의심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의 매력을 마음껏 발산해라. 6월에는 굳이 상대방에게 맞춰주려고 애쓰거나 내 진짜 모습을 숨기려고 노력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여러분이 가진 고유의 결, 그 자연스러운 웃음과 따뜻한 마음씨 자체가 최고의 무기가 될 것입니다. 선녀님의 은은한 향기와 부드러운 바람결이 여러분의 인연을 아름답게 감싸 안아주실 테니 그저 편안한 마음으로 이 6월의 흐름을 즐기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 가지 꼭 해보시면 좋을 행동 지침을 알려드릴게요. 마음에 두신 그분 혹은 다가올 미래의 인연에게 전하고 싶은 진심을 잡고 예쁜 엽서나 노트에 직접 송글씨로 적어보세요. 아직 전하지 못하더라도 괜찮습니다. 내 마음을 활자화해서 세상 밖으로 꺼내놓는 행위 자체가 오색 실타래에 첫 매듭을 짓는 중요한 의식이거든요. 그리고 볕이 잘 드는 창가나 책상 위에 작은 붉은 꽃 한 송이를 꽂아두세요. 그 붉은 빛이 가넷의 열정과 동자의 생기를 불러일으키는 좋은 기운의 통로가 되어줄 겁니다. 마지막으로 너무 많은 생각으로 머리를 채우지 마시고 그저 마음이 이끄는 대로 한 발짝 가볍게 내디뎌 보세요. 이 풀이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다음 분들의 이야기도 궁금하시죠? 그럼 저는 다음 리딩을 준비해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이제는 이 귀한 기운을 어떻게 현실로 끌어당길 수 있을지, 어떻게 해야 이 6월의 연하운을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을지 구체적인 해결의 문을 열어볼 차례입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5번째 자리, 바로 여러분이 직접 움직이셔야 할 행동 지침을 보여주는 곳인데요. 여기에 시원하고 커다란 부채 카드가 쫙 펼쳐진 채로 자리를 잡고 있네요. 여러분, 푹푹 찌는 한여름에 바람 한 점 통하지 않는 밀폐된 방 안에 가만히 앉아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숨이 턱턱 막히고 가슴이 답답해지죠? 그동안 여러분의 연애 세포나 관계의 흐름이 딱 이런 상태였을 거예요. 누군가를 간절히 기다리거나 끊어진 인연을 놓지 못해 혼자 끙끙 앓으면서 감정의 공기가 꽉 막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부채가 등장했다는 건 이제 더 이상 가만히 앉아서 누군가 문문을 열어주기만을 기다려서는 안 된다는 신호입니다. 부채는 가만히 쥐고만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내 손목을 움직여서 내 힘으로 스냅을 줘야만 비로소 시원한 바람이 일어나는 도구거든요. 6월에는 여러분이 먼저 마음의 환기를 시도하셔야 합니다. 짝사랑하는 분이 있다면 무겁고 진지한 고백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저 부채로 산들바람을 일으키듯 오늘 날씨 참 좋죠? 커피 한잔 할래요? 하고 가벼운 바람결 같은 제안을 던져보시라는 뜻이에요. 이직이나 새로운 환경으로 넘어가는 분들이라면 낯선 사람들에게 먼저 가볍게 웃으며 인사를 건네는 것, 그 사소한 움직임 하나하나가 전부 내 연하운의 기운을 순환시키는 강력한 부채질이 됩니다. 내 마음속에 켜켜이 쌓여있던 묵은 감정의 먼지들을 이 부채질 한 번으로 시원하게 털어내보세요. 내가 바람을 일으키는 순간 그 바람을 타고 새로운 인연이 여러분의 향기를 맡고 다가오게 될 테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정말 흥미로운 변수가 등장합니다. 6번째 자리, 외부에서 들어오는 뜻밖의 흐름을 보여주는 곳에 처마 끝에 매달린 맑은 풍경 카드가 딸랑 하고 흔들리고 있어요. 이게 앞서 나온 부채 카드와 얼마나 기가 막히게 연결되는지 느낌이 오시나요? 내가 부채질을 해서 일으킨 그 작은 바람이 멀리 떨어져 있던 풍경을 건드려서 아름다운 소리를 만들어내는 형국이에요. 풍경은 태풍처럼 거센 바람이 불 때보다 아주 미세하고 부드러운 산들바람이 스쳐 지나갈 때 가장 영롱하고 듣기 좋은 소리를 내잖아요. 6월 한 달 동안 여러분의 주변에서는 이렇게 아주 사소하지만 예민한 신호들이 끊임없이 울릴 겁니다. 길을 걷다가 우연히 마주친 사람과 시선이 3초 이상 머무는 순간 직장 동료가 무심코 툭 던진 다정한 말 한마디, 혹은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던 지인의 갑작스러운 SNS 메시지 같은 것들이 전부 이 풍경 소리예요. 평소 같았으면 그냥 우연이겠지, 나한테 예의상 하는 말이겠지 하고 무심코 흘려보냈을 그 작은 떨림들을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누군가 여러분을 향해 조심스럽게 호감의 주파수를 맞추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마음의 귀를 활짝 열어두세요.
어느 날 갑자기 정적을 깨고 들려오는 그 맑고 경쾌한 풍경 소리가 바로 여러분의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들 진짜 인연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내가 먼저 바람을 일으키고 다가오는 풍경 소리에 귀를 기울였을 때 6월의 끝자락에서 여러분이 손에 쥐게 될 결실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7번째 자리에 너무나도 아름답고 다채로운 빛깔을 품은 오색 실타래 카드가 곱게 놓여 있습니다. 앞서 전반부에서 우리를 그토록 괴롭혔던 카드가 뭐였죠? 꽉 막혀서 풀리지 않던 매듭 카드였잖아요. 그런데 결실의 자리에 와서는 그 검고 무거웠던 매듭이 완전히 스르르 풀려버렸어요. 그리고는 붉은색, 푸른색, 노란색 등 각자의 찬란한 빛을 발하는 오색 실타래로 변모했습니다. 이 카드는 여러분이 맺게 될 관계가 얼마나 풍요롭고 성숙한 방향으로 흘러갈지를 정확하게 보여줘요. 오색실은 억지로 한 가지 색깔로 통일하려고 하지 않아요. 너는 붉은색, 나는 푸른색, 그렇게 서로가 가진 본연의 색깔과 성향, 다름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면서도 하나의 아름다운 직무를 짜 내려가기 위해 조화롭게 얽히는 과정이거든요. 단지 외로워서 누군가에게 기대려고 만나는 그런 불안한 연애가 아닙니다. 이 사람이랑 있으면 내가 굳이 나를 숨기거나 포장하지 않아도 내 본연의 색깔이 더 예쁘게 빛나는구나. 이런 편안하고 든든한 안정감을 느끼게 되실 거예요. 운명의 붉은 실이라는 말이 있죠. 6월에 여러분이 엮어갈 이 오색 실의 끝은 쉽게 끊어지거나 닳아버리는 얄팍한 실이 아니라 두 사람의 세계를 단단하고 아름답게 묶어줄 운명의 끈이 되어줄 것입니다. 그동안 흘렸던 눈물과 기다림의 시간들이 이 오색 실타래를 더욱 윤기나게 만드는 훌륭한 밑거름이었다는 걸 깨닫게 되실 날이 머지않았어요. 마지막으로 이 모든 과정을 애정 어린 눈으로 지켜보고 계신 수호 신령님의 자리를 짚어보겠습니다. 8번째 자리에 은은한 꽃향기를 풍기며 선녀 카드가 사뿐히 내려앉으셨네요. 선녀님은 그 존재 자체로 매력과 예술,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홀리는 우아한 기운을 상징하는 분이십니다. 선녀님이 여러분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메시지는 아주 간결하면서도 묵직해요. 스스로의 아름다움을 의심하지 마라. 그동안 상처받는 게 두려워서 혹은 자존감이 떨어져서 내 진짜 매력을 꽁꽁 숨겨두고 방어벽만 치고 계시지는 않았나요? 선녀님은 이제 그 두꺼운 옷을 훌훌 벗어버리고 여러분이 가진 고유의 결을 세상 밖으로 마음껏 펼쳐 보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굳이 상대방의 눈치를 보면서 억지로 맞춰주려고 애쓰지 마세요. 가짜로 꾸며낸 모습은 금방 들통나기 마련이잖아요. 여러분이 무언가에 열중할 때 나오는 진지한 눈빛, 환하게 웃을 때 살짝 접히는 눈매, 사람을 배려하는 따뜻한 말씨 하나하나가 전부 선녀님이 부여하신 치명적인 매력이거든요. 그 자연스러운 본연의 모습 그대로 서 있을 때 비로소 여러분과 가장 잘 맞는 인연이 그 향기를 맡고 알아서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선녀님의 따스하고 부드러운 기운이 6월 한 달 내내 여러분의 곁을 맴돌며 여러분의 매력을 증폭시켜 주실 테니 그저 편안하고 당당하게 이 연하은의 흐름을 누리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6월에 이 좋은 흐름을 더 꽉 잡아맬 수 있도록 한 가지 꼭 해보시면 좋을 만한 걸 알려드릴게요. 대단히 복잡한 게 아니에요. 이번 달에는 내 방 안의 공기, 내 공간의 분위기를 아주 작게라도 한번 바꿔보세요. 아까 부채 카드가 시원한 바람을 일으키라고 했잖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창문을 활짝 열어 묵은 공기를 내보내고 아주 맑고 경쾌한 향이 나는 디퓨저나 향수를 하나 새로 들이시는 걸 추천해요. 그리고 햇볕이 잘 드는 창가 쪽에 작은 크리스탈 구슬이나 맑은 유리 소품을 하나 놔둬 보세요. 그 투명한 물건에 빛이 부서지면서 들어오는 반짝이는 기운이 선녀님의 매력과 풍경의 맑은 신호를 내 방 안으로 훅 끌어당겨주는 훌륭한 통로 역할을 해줄 겁니다. 억지로 누구를 만나려고 애태우기보다는 내가 머무는 자리부터 맑고 향기롭게 비워두세요. 그 빈자리로 가장 예쁜 색깔의 실타래가 자연스럽게 굴러 들어올 테니까요. 어떠신가요, 여러분? 답답했던 마음의 매듭이 한결 가벼워지고 6월을 향한 설레는 바람이 조금씩 느껴지시나요? 오늘 제가 짚어드린 이 다채로운 흐름이 여러분의 마음에 따뜻하게 가닿았기를 바랍니다.
이 풀이가 정말 내 이야기 같다. 이 맑은 풍경 소리를 내 것으로 만들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에 조용히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이 남겨주시는 그 작은 온기가 저와 여러분의 기운을 더 단단하게 연결해주는 좋은 매듭이 된답니다. 한 달 뒤에 여러분의 일상에 어떤 예쁜 색깔의 오색실이 얽혀 들었는지 기쁜 소식 안고 다시 찾아오시길 기다릴게요. 2번 분들 어서 오세요. 노란 황수정의 따스한 기운을 품고 오신 여러분의 6월 연하은 그 깊은 이야기를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가 볼게요. 본격적인 풀이에 앞서서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닿고 조금이라도 위로가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한 번씩 보태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이 더해질수록 이 다음 카드를 읽어내는 제 리딩의 결도 한층 더 깊어지고 맑아진답니다. 자, 카드를 펼쳐놓고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제 눈이 번쩍 뜨일 만큼 화사하고 싱그러운 바람이 확 밀려옵니다. 아까 표지 소품으로 고르셨던 둥글고 매끄러운 황수정처럼 아주 밝고 긍정적이면서도 풍요로운 에너지가 느껴지는데요. 이 결은요, 그동안 가슴속 아주 깊은 곳에 남몰래 웅크리고 있던 연애의 감각들, 메말랐던 세포들을 단숨에 깨워줄 만큼 아주 크고 기분 좋은 변화를 맞이하실 분들이라는 또렷한 표시예요. 무언가 오랫동안 꽉 막혀있던 일상에 아주 상쾌한 균열이 생기는 느낌이거든요. 지금부터 카드를 한 장씩 짚어가며 이 싱그러운 바람의 정체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6월 연하은 그 핵심을 관통하는 첫 번째 자리에 정말 기가 막힌 카드가 들어왔습니다. 바로 환하게 웃고 있는 제동자 카드예요. 보통 이 카드가 나오면 뜻밖의 횡재나 금전 유입, 작은 재물이 들어오는 복덩이를 상징하는데요. 연하은의 한가운데 이 아기 신령님이 자리를 잡았다는 건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6월에는 마치 예고 없이 배달된 깜짝 선물 같은 기운이 훅 치고 들어와요. 길을 걷다 우연히 반짝이는 동전을 주었을 때 느끼는 그 순수한 기쁨 아시죠? 일상 속에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타이밍에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을 통해 새 시작을 알리는 기쁨의 에너지를 마주하게 되실 겁니다. 동자는 아이잖아요. 아이들은 자기 감정을 숨기지 못합니다. 좋으면 그저 까르르 웃고 싫으면 금세 입술이 삐죽 나오죠. 6월에 여러분을 향해 다가오는 인연의 결이 딱 이렇습니다. 어른들 특유의 그 복잡하고 피곤한 눈치 싸움, 재고 따지는 밀당이 아니에요. 아주 투명하고 직관적인 호감이 여러분의 삶에 쏙 들어오게 됩니다. 이 사람이 왜 나한테 이렇게 직진하지? 싶을 정도로 아주 맑고 귀여운 애정 공세를 받게 되실 확률이 높아요. 만약 썸을 타거나 지켜보는 분이 있다면 그동안 빙빙 돌려 말하던 상대방이 6월을 기점으로 아이처럼 솔직한 속내를 툭 던져올 겁니다. 그 꾸밈없는 직진이 여러분의 다쳤던 마음을 무장해제시켜버리는 아주 강력 무기가 될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밝고 통통 튀는 새 인연의 기운이 들어오기 전까지 여러분의 속마음은 과연 어땠을까요? 지난 시간의 흐름을 보여주는 두 번째 슬롯을 보니 아주 조용하고 차분한 장지, 즉 아무것도 적히지 않은 빈 한지 카드가 바닥에 조용히 깔려 있습니다. 아, 여러분, 그동안 연애의 영역에서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이 빈 페이지로 여백의 상태로 머물러 계셨나요? 이 장지는 운명의 백지, 기록되기 전의 상태를 뜻합니다. 누군가를 만나 새로운 출발을 할 가능성은 항상 열려 있었지만 선뜻 내 마음의 종이 위에 누군가의 이름이 적히는 걸 허락하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마음에 확 들어오는 사람도 없었고 굳이 안 맞는 사람을 억지로 만나서 내 소중한 감정을 소모하고 싶지도 않으셨겠죠. 그래서 그저 내 일상에만 묵묵히 집중하면서 이 새하얀 여백의 시간을 홀로 견뎌오셨던 분들이 참 많으셨을 흐름입니다. 한지는 일반 코팅된 종이와 다릅니다. 먹물이 한번 떨어지면 걷잡을 수 없이 깊게 스며들고 번져나가잖아요. 쉽게 지워지지도 않고요. 여러분은 본인이 그런 한지 같은 사람이라는 걸 무의식 중에 알고 계셨던 거예요. 한번 누군가에게 마음을 열고 내 감정이 스며들면 그걸 다시 지워내고 잊어버리는 게 너무나 고통스럽다는 걸 뼈저리게 겪어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또다시 상처받고 마음이 얼룩지는 게 두려워서 철저하게 마음의 빗장을 치고 차라리 아무것도 적히지 않은 깨끗한 백지 상태로 있겠다며 스스로를 방어해 오셨던 그 고요하고 외로운 과거의 시간들이 이 하얀 종이 위에 고스란히 비치네요. 하지만 여러분, 가만히 눈을 감고 지금 현재의 기운을 보여주는 세 번째 자리를 느껴보세요. 그 텅 비고 차가웠던 여백 위로 아주 따뜻하고 영롱한 촛불 하나가 탁 켜졌습니다. 이건 정말 내면의 극적인 변화를 알리는 신호예요. 촛불은 어둠을 밝히고 작은 불씨 하나로 방안 전체에 온기를 불어넣는 끈질긴 생명력입니다. 그동안 아무것도 적혀있지 않던 여러분의 마음속 한지에 드디어 누군가를 향한 간절한 소원이나 발언의 불씨가 피어오르기 시작했다는 결정적인 증거거든요. 꺼지지 않는 마음 하나가 조용히 심장 한가운데서 타오르고 있어요. 스스로 겹겹이 쳐두었던 그 차가운 얼음벽이 서서히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아, 나도 이제는 누군가와 진심으로 마음을 나누고 싶다. 진짜 내 편이 되어줄 따뜻한 사람을 만나서 정착하고 싶다는 그 깊고 간절한 기도가 드디어 우주에 닿아 진동을 일으키기 시작한 거예요. 솔로분들이라면 최근 들어 유독 외로움이 짙어지거나 다정한 연인들을 볼 때 마음 한구석이 훅 찌릿해지는 경험 해보셨죠? 그게 결코 여러분이 약해져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새로운 인연을 맞이할 준비가 끝났기 때문에 스스로 불을 밝히며 예열을 시작한 거예요. 현재 호감 가는 분이 있다면 그 사람을 향한 마음이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아주 진지하고 깊은 집중의 단계로 넘어가고 있는 뜨거운 에너지가 잡힙니다. 그렇다면 왜 여러분은 그토록 오랜 시간 백지 상태로 웅크려 스스로를 가두고 있다가 이제야 비로소 촛불을 켜게 된 걸까요? 전반부를 갈무리하는 네 번째, 숨겨진 원인 자리에 그 답이 있습니다. 아주 깊고 서늘한, 그러면서도 신비로운 우물 카드가 모습을 드러냈네요. 여러분은 본질적으로 감정의 깊이가 남달리 깊은 분들입니다. 얕은 웅덩이처럼 발목만 찰박거리는 가벼운 호기심이나 인스턴트 같은 연애로는 절대 만족하지 못해요. 누군가를 한번 내 바운더리 안에 품으면 그 깊은 무의식의 바닥까지 온전히 내어주고 교감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아주 진실하고 헌신적인 사랑의 그릇을 가지셨거든요. 여러분의 마음은 달밤에 비치는 맑고 깊은 우물물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새로운 사랑을 시작하는 게 그토록 조심스럽고 어려웠던 겁니다. 내 이 무섭도록 깊은 우물에 아무나 돌을 던져서 흙탕물을 만들게 내버려 둘 순 없잖아요. 내 깊이를 감당하지도 못할 가벼운 사람들에게 상처받기보다는 차라리 내 우물을 나 혼자 맑게 지키겠다고 다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이 연애를 못해서 혹은 눈이 턱없이 높아서 그동안 비워져 있었던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그 우물 같은 웅장한 깊이를 온전히 알아보고 두려움 없이 뛰어들어 맑은 진실을 함께 길어 올릴 수 있는 진짜 인연을 선별하기 위한 보호의 시간이었던 겁니다. 이제 그 고요했던 우물 수면 위로 따뜻한 촛불이 일렁거리며 비치고 멀리서 맑은 웃음을 터뜨리는 제동자가 기쁜 새 시작을 알리며 달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진가를 알아보고 그 깊은 마음에 다이빙할 준비가 완벽하게 끝난 진짜 인연이 다가오고 있다는 아주 선명한 신호예요. 가장 먼저 여러분이 6월에 직접 취하셔야 할 행동 지침을 보여주는 다섯 번째 자리를 가만히 짚어볼게요. 여기에 아주 투명하고 깨끗한 맑은 물그릇 카드가 놓여 있습니다. 이 카드는요, 여러분에게 어떤 계산이나 꾸밈도 필요 없다는 걸 아주 단호하면서도 다정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맑은 물은 담기는 그릇의 모양에 따라 유연하게 형태를 바꾸지만 그 투명한 본질만큼은 절대 변하지 않잖아요. 6월 한 달 동안 새로운 인연이 다가오거나 썸을 타는 과정에서 혹시라도 내가 여기서 연락을 먼저 하면 너무 쉬워 보이지 않을까? 질투심을 좀 유발해볼까? 같은 이른바 밀당이나 작전을 쓰려고 하셨다면 그 생각은 조용히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품고 있는 우물 같은 깊이는 얕은 잔머리나 가벼운 속임수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아요. 상대방이 다가오면 맑은 물처럼 투명하게 웃어주시고 내 마음이 가는 만큼 솔직하게 표현해보세요. 굳이 무언가를 덧칠하고 포장하려 할수록 물은 탁해지기 마련이거든요. 그냥 있는 그대로의 나, 솔직하고 순수한 진심 하나면 충분합니다.
상대방은 오히려 그 꾸밈 없는 맑음에 완전히 매료되어서 더 깊이 여러분의 마음속으로 빠져들게 될 흐름이에요. 그런데 이 맑고 투명한 과정 속에서 살짝 주의를 기울이셔야 할 외부 변수가 하나 숨어 있습니다. 6번째 자리에 문살, 즉 창호지문 카드가 조용히 자리를 잡고 있네요. 이 문살이라는 건 완벽하게 막힌 벽도 아니고 그렇다고 활짝 열린 문도 아닙니다. 얇은 종이 한 장을 사이에 두고 안과 밖을 경계짓는 아주 미묘한 틈이거든요. 이 카드가 외부 변수에 나왔다는 건 6월에 다가오는 상대방이나 혹은 여러분이 마음에 둔 그 사람이 굉장히 신중하고 조심스러운 성향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당장 문을 활짝 열고 뛰어들어오기보다는 문살 너머로 비치는 여러분의 실루엣을 가만히 지켜보면서 이 사람이 정말 내가 다가가도 안전한 사람일까? 이 우물이 얼마나 깊을까? 하고 조심스럽게 탐색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요. 때로는 그 사람의 그런 조심스러운 태도가 답답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왜 이렇게 확 다가오지 않고 주변만 맴돌지 하면서 서운해 하실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여러분, 그건 여러분이 싫어서가 절대 아니에요. 이 문살 너머에서 서성이는 상대방의 마음은 오히려 너무 소중해서 함부로 다루기 겁이 나서 망설이는 것에 가깝습니다. 그러니 상대방이 머뭇거린다고 해서 같이 문을 닫아버리지 마시고 창호지 너머로 따뜻한 불빛을 계속 비춰주세요. 맑은 물그릇처럼 편안하고 투명한 태도를 유지하신다면 머지않아 그 사람이 스스로 문살을 열고 여러분 곁으로 조심스럽게 스며들어올 것입니다. 그렇게 맑은 진심으로 서로의 경계를 부드럽게 허물었을 때 여러분이 맞이하게 될 최종적인 결실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7번째 결실의 자리에 놓인 카드를 보고 제 가슴이 참 뭉클해졌습니다. 아주 우아하고 기품 있는 비녀 카드가 나왔거든요. 여러분, 비녀는 길거리에서 흔하게 파는 가벼운 머리핀 같은 게 아니잖아요. 과거에는 혼인을 약속하거나 일가의 안주인으로서 제자리를 굳건히 잡을 때 흩어진 머리를 단정하게 모아 올려 꽂았던 아주 묵직한 책임감과 정착을 상징하는 물건입니다. 이 카드가 결실의 자리에 떡하니 버티고 있다는 건 6월에 여러분이 맺게 될 이 인연이 결코 한두 달 만나다 가볍게 흩어질 인연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마치 제자리를 찾지 못해 흩날리던 머리카락이 비녀 하나로 단단하고 아름답게 고정되듯이 여러분의 붕 떠있던 마음과 불안했던 관계가 아주 견고하고 안정적인 형태로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누군가의 가벼운 연인이 아니라 서로의 삶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서로를 책임지려 하는 아주 진지하고 무게감 있는 관계로 발전하게 된다는 뜻이죠. 스스로를 하얀 장지처럼 비워두며 상처받지 않으려 했던 그 오랜 인내의 시간들이 결국 이렇게 귀하고 기품 있는 인연의 징표로 보답받게 되는 아주 감동적인 결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험난하고도 아름다운 여정을 뒤에서 따뜻하게 보살펴 주시는 수호 신령님의 공수를 들어볼게요. 8번째 자리에 해수관음님이 아주 자애로운 미소를 지으며 서 계십니다. 관음님은 바다와 같은 한없는 자비로 인간의 눈물을 씻어주시고 감정을 정화해 주시는 분이시죠. 신령님께서 여러분에게 건네시는 말씀은 이렇습니다. 그동안 혼자서 삭혀왔던 외로움과 서러움, 과거의 상처들은 이제 내 따뜻한 물결에 다 씻어 보내거라. 여러분이 과거에 겪었던 인간관계의 실패나 아픔 때문에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 두려움을 안고 계신 걸 관음님은 다 알고 계세요. 하지만 이제는 그 과거의 얼룩에 얽매이지 마세요. 여러분을 향해 다가오는 새로운 인연은 여러분의 상처까지도 아주 부드러운 손길로 어루만져 줄 수 있는 넓은 바다를 닮은 기운을 가지고 있거든요. 신령님께서 두 사람의 인연 곁에 깊고 따스한 보호막을 쳐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니 아무 걱정 말고 이 사랑을 온전히 받아들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 가지 꼭 해보시면 좋을 만한 일상 속의 작은 행동을 하나 일러드릴게요. 대단히 거창한 게 아닙니다. 내일부터 아침에 눈을 뜨시면 가장 먼저 아주 맑고 깨끗한 물 한 잔을 천천히 음미하면서 드셔보세요.
그리고 속으로 나는 투명하고 맑은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조용히 읊조려 보는 겁니다. 이 작은 행동 하나가 내 안에 탁한 기운을 씻어내고 맑은 물그릇에 에너지를 채워주는 최고의 의식이 되거든요. 또 하나, 방에 있는 거울이나 창문을 한번 반짝이게 닦아보세요. 문살 너머로 나를 탐색하는 인연의 시선이 더 선명하고 아름답게 여러분을 알아볼 수 있도록 내 공간에 탁한 기운을 환기시켜주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저 마음의 긴장을 툭 풀어놓으세요. 여러분의 그 맑고 깊은 우물 속에 머지않아 아주 아름다운 비녀 같은 사랑이 퐁당 하고 담기기를 저도 함께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자, 다음 카드를 고르신 분들의 결은 또 어떻게 다르게 펼쳐질지 그 숨겨진 이야기가 더 궁금해지시지 않나요? 흐름이 끊기지 않도록 다음 자리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세요. 3번 분들 어서오세요. 가장 투명하고 깨끗하게 뻗은 백수정의 서늘한 기운을 따라 여러분의 6월 연하운이 어떤 모양으로 맺어질지 깊숙하게 들여다볼 시간이에요. 이 맑은 물결 같은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마음의 갈증을 달래준다면 아직 구독 안 누르신 분들은 한 번씩 꾹 눌러주시고 귀를 기울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카드 위를 부드럽게 쓸어내리는데 제 가슴이 한번 쿵 하고 내려앉으면서 굉장히 애틋하고 맑은 그리움의 결이 만져지네요. 아까 고르셨던 백수정은 상처 없이 투명한 교감과 이성적이면서도 깊은 영혼의 유대를 갈망하는 분들의 마음을 투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인지 이 자리를 선택하신 분들 중에는 당장 불타오르는 가벼운 만남보다는 오랫동안 가슴 깊은 곳에 한 사람만을 애절하게 품어 오셨거나 혹은 인간관계의 피로함에 지쳐서 이제는 정말 나를 온전히 이해해줄 단 한 사람을 기다리고 계신 정서적인 분들이 많을 거라는 결이 또렷하게 읽힙니다. 자, 그럼 이 서늘하고도 맑은 기운이 6월에 어떤 사건으로 발현될지 카드를 한 장씩 열어보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의 이번 달 애정전선을 관통하는 핵심 기운이 뭔지 첫 번째 슬롯을 들여다볼 텐데요. 여기에 아주 반갑고도 확실한 의미를 지닌 신호동자 카드가 앉아 계십니다. 신호동자는 말 그대로 멀리서 신령님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 혹은 오랫동안 끊겨있던 소식을 이어주기 위해 쟁얼음으로 달려오는 메신저예요. 여러분 6월에는 가만히 계셔도 아주 선명한 전조나 계시 같은 신호들이 여러분 주변을 맴돌기 시작할 겁니다. 예를 들면 며칠 동안 유독 길에서 같은 숫자를 반복해서 본다거나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어떤 사람의 향기가 우연히 코끝을 스치고 지나가는 시기죠. 이건 그저 우연의 일치가 아니에요. 무의식 너머에서부터 여러분의 연하운이 다시 박동하기 시작했다는 걸 동자님이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가장 피부에 와닿는 일은요, 누군가로부터 아주 직접적인 메시지가 도착할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짝사랑을 하거나 재회를 기다리시는 분들에게는 도무지 속내를 알 수 없던 상대방이 갑자기 밤늦게 문자를 보내오거나 평소와는 전혀 다른 뉘앙스의 말을 툭 던지는 사건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솔로이신 분들이라면 주변 지인을 통해서 생각지도 못한 타이밍에 만남을 제안받거나 내가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있던 공간에서 누군가 나를 눈여겨보고 호감의 신호를 조심스럽게 타전해 올 흐름입니다. 이 신호들은 너무나 맑고 직관적이어서 여러분도 그 순간 아, 이게 나에게 오는 진짜 인연의 신호구나 하고 단번에 직감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반가운 신호가 도착하기까지 여러분은 참 쉽지 않은 시간을 통과해 오셨던 것 같아요. 지난 시간의 궤적을 짚어주는 두 번째 자리를 보니까 모든 것을 은밀하게 덮어두는 보자기 카드가 쓸쓸하게 놓여 있거든요. 아, 여러분. 그동안 얼마나 많은 감정을 이 보자기 안에 숨기고 남몰래 포장하며 살아오셨나요? 보자기는 귀한 것을 쌀 때도 쓰지만 내 상처나 들키고 싶지 않은 비밀, 겉으로 내색할 수 없는 아픈 마음을 꽁꽁 싸매어 숨길 때 등장하는 카드이기도 합니다. 지난 몇 달간 여러분은 누군가를 향한 뜨거운 마음이나 서운함을 도저히 바깥으로 꺼내놓지 못하고 속으로만 삼켜오셨던 것 같아요. 내가 이 말을 꺼내면 우리 관계가 완전히 깨져버릴지도 몰라. 어차피 말해봤자 내 진심을 몰라줄 텐데 이런 두려움 때문에 입을 꾹 다물고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평온한 척하면서 겹겹이 마음을 포장해 오셨던 외로운 시간들이 이 보자기 주름 사이사이에 진하게 배어 있습니다. 헤어진 연인의 소식이 궁금해도 애써 안 보는 척, 누군가가 마음에 들어와도 상처받을까봐 일부러 차갑게 대하는 척하며 내 귀한 진심을 보자기 안에 가두고 스스로를 방어해 오셨던 그 고요한 아픔이 제게도 고스란히 전해져 오네요. 하지만 여러분, 이제 그 무거웠던 보자기의 매듭을 풀어도 괜찮은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지금 현재의 기운을 보여주는 세 번째 자리를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꽁꽁 싸매어 있던 그 어두운 공간 위로 가느다란 한 줄기 향 연기가 부드럽게 피어오르기 시작했어요. 이 카드가 정말 묘하고도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향은요, 땅의 기운을 하늘로 연결해주는 소통의 통로이자 내 주변의 탁한 기운을 씻어내고 맑게 정화해주는 영적인 도구거든요. 보자기 속에 갇혀서 썩어가고 있던 여러분의 감정들이 이제는 이 향 연기를 타고 서서히 밖으로 풀려나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억눌러 왔던 마음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연기가 퍼져나가듯 상대방을 향해 흘러 들어가고 있어요. 내가 굳이 무겁게 입을 열어 나는 이래서 힘들었어, 나는 너를 이만큼 좋아해 라고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시기입니다. 6월에는 이 향의 맑은 파동이 여러분의 분위기 자체를 바꿔놓을 거예요. 여러분의 눈빛 하나, 옅은 미소 하나, 심지어 가만히 서 있는 뒷모습에서조차 여러분이 품고 있던 그 깊고 애틋한 진심이 배어나와 상대방의 마음을 조용히 흔들어 놓게 됩니다. 보이지 않는 향기가 사람의 감각을 지배하듯이 여러분의 보이지 않는 정성과 진심이 드디어 상대방의 닫힌 문을 두드리고 소통의 계단을 만들어내고 있는 아주 아름다운 현재의 파동입니다. 그렇다면 대체 무엇이 그토록 단단히 묶여있던 보자기를 풀고 이 맑은 향기를 뿜어낼 수 있도록 만든 걸까요? 이 흐름의 가장 밑바닥, 숨겨진 원인 자리를 비추는 네 번째 카드의 맑고 서늘한 거울 명두 카드가 떡하니 버티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동안 상대방의 마음을 들여다보느라 정작 내 마음속을 비춰보는 일에는 소홀하셨던 것 같아요. 상대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상황이 어떻게 굴러갈지에만 촉각을 곤두쓰다 보니 내 진짜 감정이 어떤 모양인지 직면하는 걸 두려워하셨던 거죠. 하지만 이 명두 카드가 원인 자리에 나왔다는 건 이제 여러분 스스로가 내면의 거울을 마주하고 자기 자신을 아주 투명하게 들여다볼 수 있을 만큼 영적으로 성숙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 나는 사실 이 사람을 놓지 못하고 있구나. 혹은 이제는 나를 아프게 하는 이 헛된 인연에서 벗어나고 싶구나. 그 어떤 결론이든 간에 내 안의 진실을 피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면서부터 이 모든 변화의 신호가 시작된 겁니다. 내가 내 마음을 맑은 거울처럼 투명하게 인정하니까 하늘에서도 그 진실된 파동을 읽고 맺혀있던 매듭을 풀어 향기를 뿜어내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상대방의 연락이나 외부의 조건이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내면에서 일어난 이 깊고 통찰력 있는 자기 직면이 6월의 연애운을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리는 강력한 동력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3번 분들, 이토록 맑게 피어오르는 향기를 어떻게 해야 현실의 단단한 인연으로 굳힐 수 있을까요? 여기서 3번 분들이 직접 움직이셔야 할 아주 중요한 행동 지침 하나가 등장합니다. 5번째 자리에 하얗고 서늘한 소금 카드가 강렬하게 자리를 잡고 있네요. 여러분, 소금은 아주 옛날부터 부정한 것을 씻어내고 탁한 기운을 강력하게 차단하는 결계의 도구로 쓰였잖아요. 앞서 3번 분들이 보자기 속에 내 상처를 꽁꽁 숨겨두고 명두 거울을 보며 깊은 자기 직면의 시간을 가졌다고 말씀드렸죠. 이제는 그 깨달음을 바탕으로 내 연하운의 기운을 탁하게 만드는 불필요한 것들을 소금 뿌리듯 단호하게 쳐내셔야 할 때입니다. 이건 사람을 향할 수도 있고 내 안의 해묵은 습관을 향할 수도 있어요. 나를 존중하지 않으면서 어장관리만 하는 애매한 인연들, 밤늦게만 툭툭 연락 오는 가벼운 사람들, 혹은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마음을 흔들어 놓고 도망가는 과거의 찌꺼기 같은 관계가 있다면
이번 달에는 아주 냉정하게 소금을 치셔야 합니다. 아이고, 또 정에 이끌려서 한번 만나주지 뭐 하는 순간 모처럼 피어오르던 맑은 향기가 확 탁해져 버려요. 내 공간, 내 마음의 바운더리 주변에 소금으로 하얗고 뚜렷한 선을 긋는다고 상상해 보세요. 오직 이 맑은 선을 조심스럽게 넘어올 만큼 진중하고 예의 바른 인연에게만 여러분의 내면을 허락하셔야 한다는 아주 단호한 우주의 처방입니다. 그런데 이 결계를 치는 과정에서 한 가지 예상치 못한 외부 변수가 개입합니다. 6번째 자리를 보니 시야를 가리는 무겁고 깊은 장막 카드가 스르르 쳐져 있거든요. 장막은 아주 은밀하고 신성한 공간을 보호하기 위해 치는 거대한 천입니다. 이걸 연하은의 변수로 해석하자면 6월에는 3번 분들에게 다가오는 진짜 인연, 혹은 여러분이 알아봐야 할 운명의 상대가 처음부터 아주 눈에 띄게 요란한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오히려 겉보기에는 별로 내 스타일이 아니거나 처음에는 무뚝뚝하고 속을 알 수 없는 사람처럼 보일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장막 뒤에 꽁꽁 숨어서 자신의 진가를 쉽게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첫인상이나 겉으로 보이는 직업, 외모 같은 아주 얄팍한 기준만으로 사람을 판단해서 속단해버리면 절대 안 됩니다. 에이, 저 사람은 나랑 안 맞아 하고 장막을 걷어보지도 않고 돌아선다면 그 장막 뒤에서 여러분을 향해 조심스럽게 피워 올리고 있는 엄청나게 따뜻하고 귀한 진심을 통째로 놓쳐버리게 되는 꼴이에요. 6월에는 조금 시간을 두고 사람을 관찰하세요. 저 사람의 평소 말투에 배어있는 다정함, 화려하진 않지만 묵묵하게 자기 일을 해내는 성실함, 이런 것들이 바로 장막을 걷어냈을 때만 발견할 수 있는 진짜 보물입니다. 천천히 그리고 조심스럽게 그 장막 너머의 결을 탐색하는 인내심이 여러분의 인연을 결정짓는 핵심 키가 될 거예요. 그렇게 단호하게 쳐낼 인연은 소금으로 쳐내고 진짜 인연을 찾기 위해 장막 너머를 조심스럽게 들여다보는 과정을 거친다면 3번 분들에게는 과연 어떤 결실이 쥐어지게 될까요? 7번째 결실의 자리를 확인하는 순간 제 눈이 다 부실 정도로 귀한 카드가 나왔습니다. 영롱한 빛을 뿜어내는 비단함 카드가 아주 무겁고 단단하게 자리를 잡고 있네요. 아, 3번 분들 정말 축하드려요. 이 비단함은요, 대충 한두 달 만나다가 쉽게 헤어지는 그런 인스턴트 같은 연애의 결말이 아니에요. 아주 소중한 약속, 함부로 남에게 보여줄 수 없는 귀한 비밀, 그리고 내 평생을 걸어도 좋을 만큼 묵직한 운명의 징표를 담아두는 보물상자거든요. 6월을 지나며 여러분이 맺게 될 이 인연은 서로의 삶의 가장 깊숙한 곳까지 들어가서 영혼의 교감을 나누는 관계로 발전하게 됩니다. 썸을 타던 분들이라면 아주 진지하고 미래를 약속하는 연인 관계로 확고하게 자리를 잡게 되고, 짝사랑이 결실을 맺거나 생각지도 못했던 분과 갑자기 결혼 전제로 만남이 이어지는 극적인 반전을 맞이하시는 분들도 꽤 많으실 겁니다. 전반부에서 여러분이 숨기고 억눌렀던 그 아픈 보자기가 결국에는 이토록 귀하고 아름다운 비단함을 완성하기 위한 인고의 과정이었던 거예요. 두 사람만의 은밀하고도 단단한 세계가 구축되는 아주 무게감 있고 감격스러운 결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험난한 여정을 곁에서 지켜보시며 3번 분들을 감싸주고 계신 수호신령님의 메시지를 들어보겠습니다. 8번째 자리에 아주 자애롭고 포근한 불사할머니 카드가 자리를 잡으셨어요. 불사할머니는 생명의 근원이자 치유와 인내의 끝에서 가장 큰 복을 내려주시는 아주 크고 깊은 영적인 어머니이십니다. 할머니께서 3번 분들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싸 안으며 해주시는 공수는 이렇습니다. 내 강아지 그동안 맘고생하느라 참말로 애썼다. 네가 뿌린 그 맑은 정성과 기도가 이제 다 내게 닿았으니 남은 길은 내가 평안하게 지켜주마. 할머니께서는 여러분이 속으로 삼켰던 눈물과 외로움을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6월에는 이 불사할머니의 따끈한 손길이 3번 분들의 애정운 전반을 아주 포근하게 덮어주실 겁니다. 혹시라도 새로운 사랑을 시작하는 게 또 상처받을까봐 두렵고 망설여진다면 할머니의 이 자비로운 기운을 믿고 조용히 마음을 기대어 보세요.
할머니께서 단단하게 쳐주시는 보호막 안에서 여러분은 그저 다가오는 비단함 같은 인연을 감사히 받아들이고 행복하게 누리시면 됩니다. 3번 분들, 제가 6월에 이 귀한 비단함의 기운을 더 빨리 끌어당길 수 있는 일상 속 행동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굳이 무리해서 사람을 만나러 다니지 마시고 내 방 안이나 내가 가장 편안함을 느끼는 공간을 아주 깨끗하게 한 번 정도는 해보세요. 그리고 아까 첫 자리에 향 카드가 나왔었잖아요. 잠들기 전이나 아침에 일어났을 때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혀주는 은은한 향을 하나 피워두세요. 내 공간과 내 마음을 소금처럼 정갈하게 닦아내고 그 위에 맑은 향을 입히는 이 작은 정성이 불사 할머니의 보호와 비단함을 실어 나르는 아주 훌륭한 길목이 되어줄 겁니다.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마시고 그저 여러분 스스로의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에만 온전히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맑고 깊은 서늘한 파동이 3번 분들의 마음속 맺혀있던 응어리를 시원하게 풀어주었기를 바랍니다. 꼭 이루고 싶은 마음, 닿고 싶은 인연에 간절한 소망이 있으시다면 이 영상에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세요. 그 정성 어린 터치 한 번이 저와 여러분 사이의 기운을 이어주고 6월의 연하의 운을 활짝 열어주는 좋은 매듭이 된답니다. 한 달 뒤에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묵직한 비단함이 도착해 있는지 기쁜 소식 가지고 다시 찾아와 주세요. 4번 분들 어서오세요. 깊고 영롱한 보랏빛 자수정의 기운을 따라 여러분의 6월 연하운이 어떤 모양으로 흘러갈지 그 내밀한 결을 짚어볼 텐데요. 본격적인 풀이에 들어가기 전에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일상의 작은 위로와 길잡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꾹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클릭 한 번이 저와 여러분 사이의 기운을 맑게 열어주는 좋은 통로가 되거든요. 카드를 가만히 매만져 보니까 여러분의 자리에선 굉장히 묵직하면서도 서늘한 기운이 손끝을 스쳐 지나가네요. 아까 화면 표지에서 촘촘하게 알이 맺힌 자수정을 고르셨잖아요. 이 원석은 그저 겉으로 드러나는 화려함보다는 아주 오랫동안 켜켜이 쌓아온 내면의 깊이와 신비로움, 그리고 무엇보다 치유와 해방을 강렬하게 투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여러분 중에는 겉으로는 인간관계도 무난하고 연애에 크게 연연하지 않는 척 쿨하게 지내시지만 사실 가슴속 가장 깊은 방에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은밀한 상처나 훌훌 털어버리고 싶은 해묵은 감정의 찌꺼기를 안고 계신 분들이 참 많으실 거라는 결이 또렷하게 잡힙니다. 이제는 나를 올가매던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지고 내 자신이 진짜 주인공이 되는 주체적인 연애를 원하시는 여러분, 6월 한 달 동안 어떤 극적인 사건이 기다리고 있을지 첫 번째 핵심 카드부터 열어보겠습니다. 제 손끝이 다 찌릿찌릿할 정도로 강한 에너지를 뿜어내는 카드가 맨 앞자리에 앉았네요. 바로 가슴에 맺힌 응어리를 시원하게 풀어주러 온 회원 동작 카드입니다. 여러분, 보통 연애운에서 동작 카드가 나오면 풋풋하고 가벼운 썸이나 새로운 소개팅 같은 걸 먼저 떠올리시잖아요. 그런데 이 회원 동자는 결이 완전히 달라요. 회원지의 유엔이라는 말 자체가 가슴에 피멍처럼 맺혀 있던 원통함이나 슬픔, 미련을 모조리 씻어내고 해방시켜준다는 아주 깊은 영적인 치유를 의미하거든요. 6월 한 달, 여러분의 애정 전선에 부는 바람은 단순한 설렘을 넘어서는 구원과 정화의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습니다. 만약 과거의 연인에게 받은 상처 때문에 혹은 누군가를 너무 오래 짝사랑하면서 자존감이 바닥까지 떨어져서 나는 왜 매번 연애가 이럴까? 나를 진심으로 아껴줄 사람은 없는 걸까? 하고 가슴을 치며 우셨던 분들이라면요. 6월에는 마치 마법처럼 그 해묵은 감정의 굴레에서 훌쩍 벗어나는 놀라운 감정적 해방감을 맛보시게 될 겁니다. 억지로 잊으려고 발버둥 치지 않아도 어느 날 아침 눈을 떴을 때 거짓말처럼 마음이 홀가분해지는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시죠? 회원 동자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아픈 흉터에 아주 시원하고 맑은 약을 발라주는 형국이에요. 그리고 이 가벼워진 마음의 빈자리에 여러분의 지난 아픔을 묵묵히 이해하고 감싸 안아줄 아주 속 깊은 인연이 찾아올 기운이 강하게 밀려옵니다. 이 사람은 여러분이 굳이 지난 상처를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
여러분의 눈빛 하나, 옅은 한숨소리 하나만으로도 아, 이 사람이 그동안 참 많이 외로웠구나 하고 깊이 공감해주는 사람이에요. 가벼운 말장난으로 다가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 깊은 곳을 어루만져주는 영적인 교감의 상대로서 여러분의 6월에 쑥 들어오게 될 흐름입니다. 그렇다면 대체 여러분은 어떤 시간을 견뎌오셨기에 해원동자가 치유의 손길을 내밀게 된 걸까요? 두 번째 자리, 지난 시간의 흐름을 짚어주는 곳에 덩그러니 놓인 방울끈 카드를 보니 참 마음이 짠해집니다. 방울은 흔들어서 소리를 내야 의미가 있는 법인데 여러분은 그동안 소리도 나지 않는 끈만 꽉 쥐고 계속 매달려 계셨던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여러분의 지난 연애사나 최근까지의 관계 흐름이 철저하게 일방적인 기다림이나 끊어낼 수 없는 미련으로 점철되어 있었다는 걸 보여줍니다. 머리로는 이 사람은 아니야, 이 관계는 끝났어 라고 수백 번 다짐하면서도 막상 상대방이 작은 여지라도 남기면 또다시 그 가느다란 방울끈을 부여잡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밤잠을 설쳐 오셨을 확률이 높아요. 끝난 인연의 SNS를 하루에도 몇 번씩 염탐하거나 나를 헷갈리게 하는 썸남 썸녀의 연락 한 통에 천국과 지옥을 오가며 내 귀한 감정을 끊임없이 소진해 오셨던 거죠. 방울끈을 잡고만 있다고 소통이 되는 게 아닌데 언젠가는 저 사람이 내 마음을 알아주고 응답해 주겠지 하는 신락 같은 희망 하나로 그 무거운 시간들을 버텨오신 겁니다. 혼자서만 끈을 팽팽하게 당기고 있으니 상대방은 뒷짐지고 물러서 있고 여러분의 소나기만 잔뜩 헐어버린 고단한 흔적이 이 카드 한 장에 너무나도 아프게 스며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깊게 숨을 한번 들이마셔 보세요. 6월의 현재 상황을 비추는 세 번째 자리에 분위기를 완전히 압도하는 날카롭고 번뜩이는 신칼 카드가 꽂혔습니다. 이 카드를 보고 지레 겁먹으실 필요 전혀 없어요. 오히려 지금 여러분에게는 백만대군을 얻은 것보다 더 통쾌하고 긍정적인 카드거든요. 신칼은 얽히고 설킨 부정한 기운이나 나를 갉아먹는 악연을 단숨에 베어버리는 가장 강력한 결단의 도구입니다. 6월을 기점으로 여러분의 내면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지는 아주 강렬한 각성이 일어난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오랫동안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질질 끌려다녔던 관계, 나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 어느 순간 갑자기 미련 한 톨 남지 않을 만큼 마음이 싸늘하게 식어버리는 경험을 하게 되실 겁니다. 내가 왜 그동안 이런 대접을 받으면서까지 그 사람을 기다렸지? 내 가치가 고작 이 정도밖에 안 됐나? 하는 번쩍이는 통찰이 머리를 치고 지나가게 되어 이 신칼은 타인이 쥐어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무의식 깊은 곳에서 이 단호한 칼자루를 쥐고 그동안 잡고 있던 썩은 방울끈을 미련 없이 쳐내버리게 되는 겁니다. 이 결단은 여러분의 애정운 전체를 뒤바꿔 놓는 엄청난 분기점이 됩니다. 빈자리가 생겨야 새로운 것이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 낡은 끈을 잘라내는 순간 꽉 막혀있던 숨구멍이 트이면서 새로운 인연을 향한 운명의 물꼬가 미친 듯이 소용돌이치며 열리기 시작할 거예요. 어떤 외부적인 방해나 헷갈리는 신호도 이 신칼 앞에서는 감히 힘을 쓰지 못합니다. 6월의 여러분은 아주 예리하고 주체적이며 그 누구보다 단호하게 자신의 행복을 선택하실 수 있는 강한 기운을 장착하게 되셨습니다. 그럼 왜 그동안은 이 칼을 빼들지 못하고 소리 없는 방울끈만 쥐고 계셨던 걸까요? 전반부를 마무리하는 네 번째 숨겨진 원인 자리를 보니 낡고 푹신한 방석 카드가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은 근본적으로 전기 너무 많고 한번 내어준 자리를 쉽게 거두지 못하는 아주 다정하고 묵직한 분들입니다. 방석이라는 건 누군가를 맞이하기 위해 정성껏 내어주는 내 옆자리 혹은 내가 인내하며 지켜온 기다림의 자리를 상징하거든요. 상대방이 언제 돌아올지도 모르는데 혹시라도 찾아왔을 때 자리가 없으면 안 될까봐 그 방석을 먼지 하나 없이 탁탁 털어가며 묵묵히 자리를 비워두고 기다리셨던 거예요. 내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조금 더 참더라도 관계의 안정을 깨뜨리고 싶지 않았던 여러분의 그 착하고 헌신적인 심성이 오히려 여러분 스스로를 옴짝달싹 못하게 그 자리에 주저앉혀 버렸던 겁니다. 내가 마련해둔 방석에 엉뚱한 사람이 앉아 뭉개고 있어도 화를 내지 못하고 참아왔던 그 깊은 배려심이
이제는 신칼의 각성을 만나 완전히 새로운 챕터로 넘어가려고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근본적으로 정이 너무 많고 한번 내어준 자리를 쉽게 거두지 못하는 아주 다정하고 묵직한 분들입니다. 방석이라는 건 누군가를 맞이하기 위해 정성껏 내어주는 내 옆자리 혹은 내가 인내하며 지켜온 기다림의 자리를 상징하거든요. 상대방이 언제 돌아올지도 모르는데 혹시라도 찾아왔을 때 자리가 없으면 안 될까봐 그 방석을 먼지 하나 없이 탁탁 털어가며 묵묵히 자리를 비워두고 기다리셨던 거예요. 내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조금 더 참더라도 관계의 안정을 깨뜨리고 싶지 않았던 여러분의 그 착하고 헌신적인 심성이 오히려 여러분 스스로를 옴짝달싹 못하게 그 자리에 주저앉혀 버렸던 겁니다. 내가 마련해둔 방석에 엉뚱한 사람이 앉아 뭉개고 있어도 화를 내지 못하고 참아왔던 그 깊은 배려심이 이제는 신칼의 각성을 만나 완전히 새로운 챕터로 넘어가려고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전반부의 흐름만 보아도 여러분의 이 6월이 얼마나 역동적이고 속 시원한 해방의 시간이 될지 감이 오시죠? 이제 그 낡은 방석에서 일어나 내 운명의 이야기를 내 손으로 직접 써 내려갈 후반부에 구체적인 행동 지침과 눈부신 결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이 어떤 액션을 취해야 이 좋은 파동을 현실로 굳힐 수 있을지 5번째 자리에 아주 의미심장한 카드가 등장했네요. 단단하게 벼려진 붓 카드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붓은 그저 글씨를 쓰는 도구가 아니에요. 6월 한 달 동안 여러분에게 붓이라는 건 내 마음과 의지를 세상 밖으로 꺼내서 분명하게 선언하고 기록하라는 아주 강력한 행동 지침입니다. 앞서 신칼 카드가 무언가를 단호하게 끊어내는 각성이었다면 붓은 그 빈자리에 내가 진짜 원하는 사랑의 밑그림을 새롭게 그려나가는 창조적인 힘이거든요. 머릿속으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나 자신에게 먼저 명확한 기준을 세우셔야 합니다. 나는 이제 나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에게는 시간을 쓰지 않겠다. 나는 투명하고 다정한 연애를 할 것이다. 라고 스스로 단단하게 다짐하고 그걸 진짜 다이어리나 휴대폰 메모장에 한 줄이라도 꾹꾹 눌러 적어보세요. 이 과정이 여러분의 흩어져 있던 에너지를 하나로 모으는 엄청난 마법이 됩니다. 만약 마음이 가는 상대가 있다면 빙빙 돌려 말하거나 헷갈리게 굴지 말고 붓으로 획을 긋듯이 내 마음을 정확하고 깔끔하게 표현하세요. 끊어내야 할 인연이라면 더 이상 여지를 주지 말고 마침표를 딱 찍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붓을 들어 획을 하나 그을 때마다 우주가 그 선명한 의지를 읽고 여러분의 궤도에 꼭 맞는 진짜 인연을 바쁘게 세팅해주기 시작할 거예요. 그런데 이 붓질의 과정에서 한 가지 꼭 기억해 두셔야 할 중요한 외부 변수가 있습니다. 6번째 자리에 5가지 색깔이 선명한 오방기 카드가 펄럭이고 있어요. 오방기는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동서남북 그리고 중앙까지 5방향의 기운이 완벽한 균형을 이룰 때 등장하는 카드입니다. 6월 한 달 동안 여러분이 새롭게 인연을 맺거나 관계를 정리해 나가는 과정에서 너무 감정에만 치우치거나 반대로 너무 이성적인 계산만 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걸 경고하는 거예요. 상대방의 외모나 직업 같은 현실적인 조건에만 꽂혀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맹목적인 감정의 소용돌이에만 휩쓸려서도 안 됩니다. 내 마음의 중심을 아주 단단하게 잡으세요. 오방기가 펄럭인다는 건 주변에서 이런저런 참견이나 유혹이 꽤 들어올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주변 사람들이 그 사람은 아니야 라고 하거나 이 정도면 괜찮지 않냐 라고 부추기더라도 내 스스로 붓을 쥐고 써 내려간 그 균형 잡힌 기준을 잃지 마셔야 해요. 그 어떤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고 내 중심을 꼿꼿이 지켰을 때 그 오방기의 균형 잡힌 기운이 여러분을 가장 안전하고 편안한 사랑의 둥지로 안내해 줄 겁니다. 그렇게 단호하게 붓을 쥐고 오방기의 균형 안에서 내 사랑의 궤도를 정립해 나간다면 6월의 끝자락에서 여러분이 거머쥐게 될 결실은 어떤 모습일까요? 7번째 결실의 자리에 꽹과리와 장구 카드가 아주 경쾌한 소리를 내며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축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혼자 방석에 앉아 소리 없는 방울끝만 만지작거리며 눈물 짓던 외로운 기다림의 시간은 완전히 끝났습니다.
꽹과리와 장구는 신명나는 판이 열렸을 때 가장 먼저 사람들의 심장을 두드리고 흥을 돋우는 악기잖아요. 6월의 연애운은 이렇게 여러분의 일상에 쿵쿵거리는 활력과 주체할 수 없는 설렘, 그리고 맑고 경쾌한 웃음소리를 가득 채워주며 결실을 맺게 됩니다. 이 카드는 두 사람의 파장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져서 굳이 애쓰지 않아도 티키타카가 기가 막히게 통하는 즐거운 관계의 시작을 상징해요. 함께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웃음이 터지고 내 농담에 상대방이 찰떡같이 반응해주는 그런 가볍고도 경쾌한 교감의 순간들이 쏟아질 겁니다. 억지로 끌고 가는 무거운 관계가 아니라 두 사람이 함께 장단에 맞춰 춤을 추듯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즐겁게 이어지는 맑고 건강한 연애의 장이 드디어 여러분 앞에 환하게 펼쳐지게 될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눈물겹고도 통쾌한 6월의 여정을 뒤에서 든든하게 지켜주시는 수호신령님의 공수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8번째 자리에 아주 자애롭고 지혜로운 눈빛의 대신할머니 카드가 자리를 잡으셨습니다. 대신할머니는 우리네 인생의 커다란 판을 짜고 운명의 큰 줄기를 카운슬링 해주시는 아주 해안이 깊고 자상한 분이시죠. 할머니가 여러분의 어깨를 토닥이며 주시는 말씀은 이렇습니다. 내 새끼, 그동안 참 많이 참았고 참 많이 기다렸다. 이제는 네가 내 인생의 진짜 주인공이 될 차례다. 신령님께서는 여러분이 그동안 겪어온 상처와 헌신적인 기다림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십니다. 다만 이제는 그 희생의 방향이 나 자신을 향해야 한다고 당부하고 계세요. 내가 나를 귀하게 여기고 사랑의 중심에 스스로를 세웠을 때 비로소 여러분의 가치를 알아주는 제대로 된 짝이 찾아온다는 그 평범하지만 위대한 진리를 대신 할머니께서 여러분의 6월에 꽉 채워주고 계십니다. 할머니의 크고 따뜻한 손길이 여러분의 새로운 사랑의 판을 아주 튼튼하게 짜주고 계시니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붓을 들어 여러분만의 신명나는 장단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 달에 이 좋은 기운을 놓치지 않게 작은 행동 하나 짚어드릴게요. 오늘 밤 조용히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시면서 마음속에 가득 차 있던 복잡한 생각이나 끊어내고 싶은 감정을 종이에 다 적어보세요. 남한테 보여줄 거 아니니까 솔직하게 다 적으시고 다 적은 뒤에는 그걸 쭉쭉 찢어버리거나 안전하게 태워버리세요. 이게 바로 신칼의 각성과 해원동자의 치유를 내 몸으로 직접 실천하는 아주 강력한 정화의식이 됩니다. 그리고 평소에는 잘 입지 않았던 아주 밝고 선명한 색깔의 옷이나 액세서리를 하나 장만해서 몸에 지녀보세요. 그 작은 포인트 하나가 오방기의 균형을 잡아주고 꽹과리의 신명나는 기운을 내 삶으로 확 끌어당겨주는 행운의 부적이 되어줄 테니까요. 오늘 제 풀이가 여러분 마음에 작은 파문을 일으키고 낡은 방석에서 훌을 털고 일어날 용기가 되셨다면 이 영상의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이 남겨주시는 그 따뜻한 온기가 저와 여러분의 기운을 더 맑고 단단하게 이어주는 좋은 매듭이 된답니다. 한 달 뒤에 여러분의 일상에 어떤 경쾌한 꽹과리 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는지 환한 웃음 안고 다시 찾아와 주시길 기다리겠습니다. 다음 달에도 더 깊고 다정한 이야기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